세상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. 그 나이와 위치에 맞게. 뭐 사장님은 왜 월급 많이 받고 난 조금 받아요? 뭐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공부 왜 해야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우리가 그 왜 살아 어른들이, 남편들이 왜 내가 돈 벌어야 돼? 뭐 아내가 왜 꼭 내가 밥을 해야 돼? 그냥 해. 그냥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선미입니다. 얘가 공부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힘든데 왜 해? 이런 의미죠. 이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냥 네 나이에는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가 힘들어?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. 왜 해야 되는 거야는 걔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.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. 너무 힘든데 참기 어려워. 이런 뜻이니까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. 제가 볼 때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거나 학원 숙제가 너무 많거나 시험을 못 보면 부모가 너무 무섭게 야단을 치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지? 공부야. 근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되지?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야말로 마음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용은 똑같은데 부류는 둘이에요. 하나는 그래 네가 정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괜찮아 뭐 이런 굉장히 허용적인 이제 그런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돈 아까워. 너한테 더 이상 지원 안 할 거야. 이제 이 미성년이라는 나이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 장기적인 결과가 자기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 한다는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가 더 바람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사실은 보호자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위한 적절한 성인에 가까운 판단을 못 내리는데 알아서 해는 책임을 놓는 거죠. 네 기분만 맞춰줄게. 나중에는 뭐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. 뒤에 지원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있다가 진짜 안 다닐 거야 이럽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협박이죠. 공부 안 할 거야고 요쪽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내가 올릴 수 있는 성적이 이 정도구나 하는 감이 와요. 한 중2가 넘어가면 뭐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뭐 3등급 이내를 원하는데 나 3등급 이내에 한 과목 이상 못 들 것 같아.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.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기대에 어긋날 것 같은 괴로움. 그게 사실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가 주도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뭐 초등학교 때 막 잘했어. 야, 넌 똑똑하다. 너는 스카이 가겠다. 그럼 이제 얘는 어리니까 대학은 스카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스카이만 있는 채로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. 근데 이제 한 2학년, 3학년 되면 스카이의 점수가 이제 나오는데 내 점수는 형편없어. 그 실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 붕괴가 오는데 사실 이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니야, 너네 부모님이 가면 좋겠다는 거지 꼭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니야.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럼 아니에요.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림없어요. 뭐 그 정도 뭐 인서울 못 가면은 뭐 등록금 안 대준대요. 근데 사실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씨앗이 10몇 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시기면은 그 되게 자기애적 시기예요. 자기애적 시기는 왠지 내가 시험 보면 되게 잘 볼 것 같고 왠지 내가 유명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뚜두두둑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나는 못났어 라고 하기보다는 나 공부 안 해. 나 쿨해. 이게 대처예요. 이것도 이 심리적 고통에 대한 대처라서 허세 떨 때 좀 봐줘야 되고요. 허세를 많이 떨수록 얘가 겁먹었구나.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엄마들이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정말 많이 모를 것 같아요.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이 서열에 대한 아주 본능이 있어서 이게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서열, 그 다음에 이 서열에서 오는 안전하지 못할 수 있음. 서열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게 느끼거든요. 그리고 또래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이거는 이제 거의 패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래를 따라하기도 하고 일진 아닌데 일진인 척 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은데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청소년기에 남자아이들이 유난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어머니들이 애가 욕을 막 해요. 그래서 막 너무 심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욕은 용서가 안 된다.
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애들 만나보면 얘가 왠지 그 말을 빼고 말을 하는 건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애들끼리 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애를 잘 그림같이 키우고 싶은 분일수록 아들 양육에서 많은 걸 놓칠 수 있고, 아니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지? 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 어느 날 바뀌었어.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디테일인데요. 아들을 키우다가 사춘기가 되면 남편한테 판단을 맡겨라. 여보 제가 이러는데 내가 기절할 것 같아. 저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? 정상이야 그럼 그냥 놔두는 거죠. 당신도 그랬어? 그래서 그랬어. 알았어. 하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제 우리 애가 친구가 좀 적은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피자를 사갖고 애들 보고 놀러라 그럽니다. 그러면은 피자만 먹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애들끼리 놀아주는 건 한 1학년까지? 이제 예전에는 놀이터에 가서 그냥 왜 랜덤하게 만났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제 밖에 잘 안 내보내니까 장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, 여기서 놀자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. 그래서 뭐 일하는 엄마들은 이제 그 몸에 못 들어가니까 애가 못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그건 그거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에 다니고 있거든요.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 놀이로 다 충분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놀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기질이 맞으면 걔하고는 쭉 놉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장에 안 들어갔던 애가 학교에 간 거랑 똑같습니다. 그냥 내가 학교에 갔는데 뭐 얘랑 마음이 잘 맞아. 기질이 비슷해. 그럼 쭉 가고, 엄마들이 억지로 붙여놓은 애들은 깨져서 다시는 안 보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1학년 때까지 엄마가 만나게 해주니까 놀고 그러는데 이제 이때부터 슬슬 엄마 제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. 이제 이러면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. 그냥 다 놀고 온다. 유치원에서 다 놀고 오고 학교 가면 다 논다. 추가적으로 노는 건 그냥 자기가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노는 거지 부모의 관리하에서 노는 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.